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보육연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일상과 놀이 속에서 발견되는 가장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하루는 놀이의 연속이며 거의 모든 활동은 놀이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생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지금까지의 발달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들여다보면 마치 무엇무엇인 척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 땡땡이 아니라 엄마야. 이건 버스예요. 상자가 아니라 버스. 하고 이야기하며 엄마인 척, 버스인 척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와 달리 무엇무엇인 채 하여 행동하는 놀이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머릿속에 표상하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사물 및 시간, 공간, 역할을 실제와 다르게 상상하고 변형하여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 행동하는 놀이를 가장놀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곰인형을 재우는 흉내를 내는 것이나 주전자에 물을 따라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마시도록 주는 흉내를 내는 것, 시장놀이나 병원놀이, 소꿉놀이 같은 역할극 모두가 가장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이인 만큼 이러한 가장놀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놀이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성취이고 이후의 발달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가장놀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놀이는 아이가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컵을 들고 무언가를 마시는 척을 할 때 현실 공간 속에 실제 컵과 음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사람이 음료를 마시는 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가상의 컵에 대해 표상하고 가상의 음료가 있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즉, 아이들이 정신적 표상, 상징적 사고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장놀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대략 언제쯤 출현을 할까요? 가장놀이는 18개월 전후에 만 1세에서 2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 유아기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즉, 아이의 사고력이 중요한 발달을 이뤄감에 따라 가장놀이의 모습은 변해갑니다. 18개월경 맨 처음 나타나는 가장놀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자주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는 친숙한 행동에 대한 흉내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척 또는 먹이는 척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드물게 본 것이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흉내를 잘 내지 않지요. 그러나 이후 점차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흉내를 내게 되는데요. 다른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기만 한 것도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부모가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스스로 한 적은 없는데 마치 핸들을 쥐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이는 마치 해적이 된 것처럼, 인디언인 것처럼, 달나라를 여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흉내를 내는 등 자신의 기억과 상상을 보다 자유롭게 불러와서 놀이에 접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가장놀이 변화를 통해 어른들은 아이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물과 사건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가장놀이는 점점 더 많은 상징적 사고를 하고 이전보다 더욱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사고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아이들의 정신적 표상의 발달을 보여줍니다. 가장놀이는 이렇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성취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게 다일까요?
여기 가장놀이의 두 번째 중요성이 있습니다. 가장놀이는 아동의 사회적 지식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놀이는 스크립트 지식의 습득 통로가 되어줍니다. 스크립트란 친숙하고 일상화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식 구조로 대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스크립트에 대한 지식 덕분에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건이나 활동이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일 파티에서는 보통 케이크 있고 초를 켜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후 하고 촛불을 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일 파티에 대한 스크립트 지식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청진기를 사용하며 목 안을 살펴보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죠. 아이들은 가장놀이를 통해 생일 파티, 병원 방문, 미용실 방문 등 친숙한 장소나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 즉, 스크립트 지식을 재현하고 연마합니다. 놀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의 적절한 행동과 언어 표현을 연습하고 또래로부터 스크립트 지식을 새로 습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놀이는 유아가 일상적인 사건이나 활동의 진행에 대한 예측력을 기르고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언어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놀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풍부한 협력적 대화를 가능케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가장놀이로서 또래와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하는 사회극 놀이는 아이들의 구어 능력을 높이고 놀이 상황 속에서 풍부한 언어 사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극이 아이들의 구어 능력 발달을 위한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맥락이자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3, 4세의 6명, 4, 5세의 4명으로 총 10명의 유아가 가게와 시장, 병원을 주제로 교사와 함께 3주간 사회극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구어 능력을 다음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사회극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구어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극 활동이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언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히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회극 시작 초반에 대화를 시작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사회극을 통해 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며 점차 구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은 사회극이라는 가장놀이 속에서 언어적 실수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놀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는 드러내기 어렵거나 제한되는 감정들을 놀이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하여 현실 상황에서는 경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부정적 정서나 감정을 가장놀이 맥락 속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경험하며 다루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는 공룡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어 떼를 써보기도 하죠. 이렇게 가장놀이는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 또한 가장놀이 속에서 표출됩니다. 한편 아이들은 가장놀이를 통해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가정하고 싶은 상황과 역할을 자유롭게 상상하며 현실의 시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놀이의 일환으로 사회극 놀이를 할 때 아이는 특정 역할을 맡음으로써 해당 역할에 집중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동시에 또래와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장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의 연구는 대표적인 가장놀이인 사회극 놀이와 아동의 정서 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노 및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4세 유아가 사회극 놀이에 3개월간 참여한 후의 정서 발달 상태와 놀이 이전의 정서 발달을 비교했습니다. 정서 조절 체크리스트와 만족 지연 과제, 의도적 통제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정서 발달 및 조절 능력을 측정한 결과, 사회극 참여 이전에 비해 충동성이 감소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불만을 보다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사회극 놀이에서 발생하는 언어, 모방, 그리고 가장이 아동의 사회정서 능력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놀이는 아동의 창의성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을 사용해 마치 무엇무엇인 척하며 놀이하는 것에는 환경을 마음속에서 변형시키는 것, 실제와는 다른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 상상력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해적놀이와 같이 보다 복잡한 가장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환상과 상징, 확산적 사고를 활용해 다양한 맥락과 이야기, 캐릭터를 엮어내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 창의성과 연결되는 능력들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가장놀이를 통한 가상행위가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는데요. 만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가장놀이를 실시한 집단과 일반적인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실시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활동 이유를 비교한 결과, 가장놀이를 한 집단의 창의성, 특히 사고의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상상력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유아가 가장놀이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상상을 부담 없이 실험해보고 표출해볼 수 있었던 것, 즉, 상상한 것을 가장행위를 통해 표현해볼 수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유아의 창의적 사고의 향상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일상과 놀이 속에서 발견되는 가장놀이란 무엇이고, 아동 발달에서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미 아이들의 가장놀이를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아이의 행동과 놀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눈에 보이는 실제와 다른 것을 상상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가 드디어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구나 하고 대견해 하시고, 아이가 병원 놀이, 시장 놀이, 소꿉 놀이 등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점점 쌓아가고 있구나 하고 뿌듯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겨울왕국의 엘사인 것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 속의 사건을 흉내낸다면, 우리 아이가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확장되었구나 하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가 이러한 가장놀이를 몰두하고 있을 때 아이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언어에 대해 생각하고 연습할 기회를 갖는 중이고, 사회적 관습을 익히는 중이며, 정서를 해소하고 표현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구나 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부모님이 아이의 놀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